그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생의 문제는 부부 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하죠. 따라서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큐레이 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 최다 대표님께서 2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대표에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거를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되는 인구부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다 다르죠.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벽상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이 저희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총괄본부장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희동입니다.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인구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 인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률과 기존 조세 수입 중 일정률 그리고 일반 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꿔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해서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근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그동안 직원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상한도 인상하겠습니다. 통상 임금의 100% 원칙 아래 현재 하루 1시간 단축분 상한 200만 원인 것을 2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육아를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공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우리 홍석철 본부장께서 계속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호 택배 사원 홍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님께서
이 택배 배달한 것은 우리 최도하 대표께서 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서 이 4번, 5번, 6번은 사실 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4번은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게 저희의 주요 공약 방향입니다. 이 대체 인력 구직자들이 보통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단기간 계약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체 인력을 구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체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또한 외국인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중소기업 대체 인력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단 차원에서 파견 근로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을 해서 산단 내에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근로자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 동행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신 아주 좋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 수당을 신설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동료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지급되던 동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3배로 늘려서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중고령 재취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의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아이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돌봄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업인에 대한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빠, 엄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모님과 똑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가족 양립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